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친 밤이 쌓여만 갑니까?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다가 알람이 울리면 몸이 돌덩이처럼 굳습니까? 첫 발을 내디디는 찰나에 발 뒤꿈치가 전기처럼 찌릿합니까? 그 통증이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와 골반을 지나 허리로 번져 올라옵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꺾이는 듯 아픕니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컥거립니까? 장을 보러 나가려다 문턱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나요? 버스 좌석에서 일어서면 잠깐 숨을 고르며 허리를 움켜쥐게 되나요? 약을 먹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물리치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뿐입니다. 다시 아픕니다. 다시 밤이 깁니다.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나이라서 그렇다고,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수술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수술은 두렵습니다. 재활은 더 막막합니다.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돌아보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참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도 묻어둡니까?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 번개 같은 통증이 훅 밀려옵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못 들은 것뿐입니다. 아픈 자리를 계속 눌렀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연결입니다. 허리와 골반과 무릎은 하나의 사슬입니다. 한 고리가 틀어지면 사슬 전체가 비틀립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가가 아니라 왜 아픈가로, 무엇이 먼저 무너졌는가로, 어디서부터 다시 세울 것인가로.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단 3곳, 딱 3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 골프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위로만 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중단하십시오. 지병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납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 깨고 벽을 짚고 일어나 한참을 문지르다 보면 심장은 빨리 뛰고 식은땀이 맺힙니까? 장 보러 시장을 가면 두어 집 건너서 쉬어야 하고 은행에 서류를 내러 가면 대기 의자부터 찾게 되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아도 급정거가 오면 무릎이 불안합니까? 명절에 손주가 와도 안아 올리기 겁이 나고 밥상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고 밤에는 뒤척이다 한숨만 나옵니까? 아픈 몸이 마음을 갉아먹고 외로움이 통증을 더 키웁니다. 걷기 운동을 하라 해서 천천히 걸어봤지만 걷는 동안은 괜찮다가 집에 돌아오면 더 아픕니까? 스트레칭을 따라했지만 어디를 얼마나 해야 할지 오히려 헷갈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동작은 뺍니다. 무리한 힘은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앉아서도 할 수 있게, 안전하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통증을 지금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10에서 9로, 9에서 8로 조금씩 내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몸은 연쇄적으로 좋아집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문이 한번 삐뚤어지면 경첩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경첩만 기름칠하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소리가 납니다. 문틀을 바로 잡아야 비로소 고장이 멎습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아픈 곳만 달래면 또 다른 곳이 아픕니다. 근본을 고쳐야 합니다. 근본은 연결입니다. 발의 기초가 무너지면 무릎이 휘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버티다 무너집니다.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닳듯이 우리의 걸음도 치우칩니다. 그 작은 치우침이 세월을 타고 커집니다. 오늘 바로 잡으면 내일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려움은 내려놓고 호기심을 올려보십시오. 몸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금세 반응합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3분 내 몸을 위해 쓰겠다고. 잠들기 전 3분, 아침 햇살 앞 3분, 하루 2번만, 딱 2번만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동작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한 줄 한 줄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관문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턱을 가볍게 내려놓고 허리를 세우되 무릎은 부드럽게 두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첫 관문으로 갑니다. 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 환자를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큰 한방병원을 운영했고 진료 예약은 늘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서서 기다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지팡이에 기대 선 할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현장 일을 하다 다친 아저씨가 허리를 부여잡고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면 회사에서 늦게 나온 직장인이 무릎이 시큰거린다며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도 환자들의 사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뜸을 뜨고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가끔은 약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나아졌다고, 밤에 덜 쑤신다고, 한동안 버틸만하다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아파졌어요. 이번엔 반대쪽도 아파요. 허리가 좀 나아지니 무릎이 더 아프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픈 곳만 치료해선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상을 잠시 눌러놓아도 원인이 그대로면 통증은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망입니다. 한 고리가 약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 시골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내 아내가 허리가 아파. 방 안에 누워만 있어. 차편이 없어 병원도 못 가. 나 혼자서는 돌보기가 버거워. 약이라도 좀 더 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시웠습니다. 통증은 단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빼앗고 자존감을 빼앗고 가족의 마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심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고. 내 지식을 가장 절실한 분들께 쓰자고.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 한편을 비우고 작은 진료소를 꾸몄습니다. 진료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걸어 들어오면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드뭅니다.
약국까지는 한참 걸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넘어가고 무릎이 아파도 집에서 버팁니다. 그 사이 통증은 굳어지고 자세는 더 무너집니다. 저는 매일 어르신들의 발을 만집니다. 종아리를 만지고 고관절 옆을 만집니다. 놀랍도록 굳어 있습니다. 딱딱한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거기가 그렇게 아픈 자리였나요? 그게 허리랑 무릎을 같이 아프게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침을 놓는 시간보다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줄 한 줄 써드렸습니다. 손으로 하는 압력의 세기, 숨을 들이쉬는 리듬, 언제 하면 좋은지의 시간대, 해도 되는 날과 쉬어야 하는 날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첫 발이 편해졌어요.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밤에 쥐가 덜 나요. 그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화려한 장비보다 꾸준한 습관을 믿습니다. 비싼 치료법보다 정확한 지점을 믿습니다. 치료실에서 30분보다 집에서 3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매일의 입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은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중단합니다. 열이 나거나 붓기가 심하면 먼저 진단을 받습니다. 낙상 위험이 있으면 앉아서만 진행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전 병력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함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의 기초를 깨우고 종아리의 매듭을 풀고 고관절 옆의 막을 느슨하게 하면 허리와 무릎이 함께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위험한 동작은 거르고 짧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 몸의 선생이 되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3주를 채우면 몸이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살 것 같다. 고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걸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니 허리만 치료하면 된다. 무릎이 아프니 무릎만 주사 맞으면 된다. 겉으로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통증은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입니다. 허리와 골반, 무릎과 발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한 고리가 어긋나면 다른 고리까지 무너집니다. 허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기울고, 골반이 기울면 무릎에 힘이 쏠립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걸음이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진 걸음은 다시 허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고리마다 이어지며 통증은 확대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삐뚤어지면 기둥이 휘고 지붕이 내려앉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부분만 손보면 잠시는 버티지만 곧 다른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약만 먹어서는, 주사만 맞아서는, 수술만으로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주사를 여러 번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까지 아파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골반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걸음이 틀어졌고, 그 걸음이 골반을 기울게 했고, 골반이 기울며 허리까지 망가진 겁니다.
무릎만 치료했으니 허리는 더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한 아주머니 사례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를 살펴보니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휘니 걸음이 바뀌었고, 걸음이 바뀌니 허리가 뒤틀린 것입니다. 허리를 아무리 치료해도 무릎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 다시 아픕니다. 여러분, 통증은 현상이 아닙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균형이 무너졌다. 어딘가 틀어졌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호만 지우려 합니다. 통증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약으로, 주사로, 수술로. 그러면 신호는 잠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비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다르면 운전할 때 핸들이 떨립니다. 그때 핸들만 고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정렬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리와 골반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발과 걸음까지 살펴야 합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망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통증의 본질은 연결입니다. 허리와 무릎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가에서 왜 아픈가로. 아픈 곳만 바라보지 말고 몸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것을. 자, 이제 첫 번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의 자리, 바로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허리 아픈데 왜 발을 봐야 합니까? 무릎이 시큰한데 왜 발을 만져야 합니까?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발이 무너지면 무릎이 휘고 골반이 기울고 허리가 무너집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 오신 분들에게 종종 발을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십니다. 무릎이 편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수술을 고민할 만큼 심했지만 발을 풀어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허리가 가볍습니다.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아치 부위. 한의학에서는 용천혈이라 부릅니다. 용이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척추와 연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굳어버리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곳을 풀어주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근육이 풀립니다. 통증 신호가 차단됩니다. 사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75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텃밭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며칠뿐 다시 아팠습니다. 제가 발을 보니 발바닥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프공을 권했습니다. 아치 부분을 기준으로 앞뒤로 굴려보세요. 아픈 자리가 나오면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5분씩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도 무릎이 안 아팠습니다. 손녀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농부 이 할아버지입니다. 무릎이 아파 쪼그려 앉지 못했습니다. 허리까지 아파 농사를 쉴 정도였습니다. 발을 풀어드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만 풀었는데 무릎도 허리도 가볍습니다. 발은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은 딱딱한 고무처럼 변합니다. 스펀지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올라갑니다. 발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말을 벗고 골프공을 바닥에 놓습니다. 발을 공 위에 올리고 아치의 중심을 앞뒤로 굴립니다. 아프고 딱딱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이 원인입니다. 멈춰서 5초간 눌러줍니다. 옆으로도 굴려서 안쪽과 바깥쪽을 풀어줍니다.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 꾸준히 해주십시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십시오. 소화에 방해됩니다. 발이 부었을 때는 가볍게만 하십시오. 너무 아프면 시간을 줄이십시오.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첫 발이 편해졌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픕니다. 밤에 쥐가 덜 납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발바닥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무릎만 만집니다. 주사도 무릎에만 놓습니다. 찜질도 무릎에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원인은 종아리 중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은 종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무릎을 잡아당깁니다. 그 힘이 관절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더 쉽게 망가집니다. 80세 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15년 동안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아리를 만져보니 중앙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 뒤쪽 5cm 아래 승산혈이라는 자리가 딱딱했습니다. 그곳을 풀어드렸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고 나니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허리가 편해졌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종아리 중앙은 하체의 중간 경유지입니다. 발과 무릎, 골반과 허리의 충격이 모두 이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굳으면 걷는 동안 종아리가 툭툭 당기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휘청이고 허리까지 뻐근해집니다. 저는 종아리를 풀어드린 뒤 많은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릎 주사보다 낫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안 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종아리는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습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 딱 중간 지점, 그 뒷면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핵심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모아 5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 다음 원을 그리듯 10초간 문질러줍니다. 이 동작을 위에서 아래로, 무릎 뒤에서 발목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반복합니다. 10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꾸준히 하십시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맥류가 심하다면 조심하십시오. 심한 통증이 있으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짧게, 자주가 좋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무릎의 버팀목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잇는 다리의 중심축입니다. 종아리를 풀면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리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허리 통증과 직접 관련된 자리, 바로 고관절 옆 근막입니다. 고관절은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지 주머니 위치쯤입니다. 손을 대보면 딱딱한 멍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휘어집니다. 허리가 버티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입니다. 81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드렸습니다. 단 3일 만에 박 할아버지는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수술 안 하길 잘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관절 옆 근막은 나이가 들수록 쉽게 굳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한쪽으로 체중을 싣고 서 있어도 쉽게 당깁니다. 그러면 골반이 기울어지고 허리는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결국 척추가 무너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히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두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을 골반 옆에 대보세요. 누르면 아픈 멍울이 느껴집니다. 그곳이 핵심입니다.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딱딱함이 풀릴 때까지 하루 3분만 해도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살짝 아픈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허리 수술 직후라면 조심하십시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 외에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면 허리가 달라집니다. 골반이 바로 서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4세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동 휠체어로 골목을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웃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기 힘듭니다.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요? 저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고관절 근막 풀기, 하루 3분씩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한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으셨습니다. 3주 후, 지팡이 없이 슈퍼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셨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하루 3분, 제 곳만 풀어주는 습관,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발바닥. 둘째, 종아리 중앙. 셋째, 고관절 옆. 이 세 곳만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허리와 무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도 주사 없이도 통증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분, 하루 2번, 꾸준히만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꼭 나눠 주십시오.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가족에게, 무릎 때문에 주저앉은 친구에게, 수술이 두려운 어르신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동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통증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